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이 2026년 6월 16일 오전 11시 31분이고요. MSCI 디벨롭 마켓에 들어가기 위한 워치리스트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기 위한 리뷰, 그들이 이제 성적을 매기는 ABCD 성적을 매기는 것은 조금 며칠 더 기다려야 되고요. 아마 23일일 겁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이 학생이 성실하게 잘 지냈는지 를 알려주는 코멘트는 이제 18일 날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뭐 아시겠지만 뭐 1.8% 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그간도 살짝 며칠 또 따라잡았다고 오늘 좀 하락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오늘은 한두 종목, 좀 컨빅션이 강한, 확신이 강한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과연 요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잠시만 한 5초 정도 준비하겠습니다.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좀 짧게 할 겁니다. 이것은 시장의 수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좀 골라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펀드멘탈은 이렇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сек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가 이제 상장을 한 지 만 이틀이 지났고 첫날 19% 올랐고 그 다음날 또 19% 올랐고 지금도 제가 좀 전에 체크하기로는 시간 외로도 상당히 뭐 한 10% 가까이 오르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X가 이게 왜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정작 시장에서 화제가 된 것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한 주도 배정을 받지 못하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메인 주관사인데 망신을 당했다라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글로벌하게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묶였다가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오늘은 그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우리 수급에 뭘 의미하는지 이런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가 조달해야 되는 금액이 750억 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 자체로 사상 최대 IPO였고 사우디 아람코를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몰린 개인을 합쳐서 2,5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3.5배에서 4배 정도 충이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화면 왼쪽 박스를 보시면 한번 보시면 수요에서 조달을 뺀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40조 원이 배정을 못 받고 환불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240조 원이 잠깐 묶였다가 풀린 겁니다. 여기 있죠? 예. 특히 개인, 보통 이제 리테일이라고 그러는데 리테일만 따로 떼어 보면 더 극적입니다. 두 번째 박스 요겁니다. 예. 개인 주분만 1,000억 달러가 넘게 들어왔는데 개인한테 배정된 물량은 22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원래 개인 배정 비율이 30%까지 주겠다고 하다가 골드만삭스가 기관 수요가 너무 세서
결국 20% 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주 신청하면 20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뭐 그래도 많이 받은 거 아니냐? 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우리나라에 무슨 어떤 바이오 회사나 어떤 테크 회사가 시총이 2,700억의 IPO 기업 공개를 하는데 뭐 20조가 27조가 들어오면 뭐 100대 1이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사이즈가 틀리니까요. 그렇죠? 수백 조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3~4배만 과청약이 돼도 엄청난 돈이죠. 요 7,624억이라는 것은 미래에셋 채널로 들어온 약 5억 달러, 7,624억 원 규모였는데 이게 영주 배정으로 끝나면서 전액 환불됐습니다. 코리아 트렌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SEC 미국의 이제 금융감독원 비슷한 증권거래소의 서류에는 231만 주가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없다라고 일반 통보를 해서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 네 번째는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크긴 크죠. 10억 불이면. 바이낸스 크립토를 하는 그런 데서 주식을 사겠다고 모인 돈이 10억 달러였는데 뭐 여기도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요가 폭주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IPO는 주관사 재량이 셉니다. 뭐 우리나라도 세지만 미국은 진짜 셉니다. 골드만삭스가 장기로 들고 갈 글로벌 기관 핵심 고객한테 먼저 물량을 줬고 상대적으로 작았던 한국 수요 5억 달러는 뒤로 물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네는 뭐 샀다 그 다음날 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망신을 당한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아주 그냥 완전 진짜 호구로 본 겁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해봐서 알고 IB에서도 저도 일을 뭐 올해는 안 해봤지만 해봐서 압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건 첫째 단기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죠. 1,500달러에서 1,75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환불금이 그만 통장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환불 받자마자 비슷한 성격의 위험 자산, 그러니까 빅테크, AI, 뭐 우주 이런 데로 이제 쏠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7,624억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도 일본 뭐 그 다음에 크립토 채널 환불금이 동시에 풀렸잖아요. 일본은 이제 좀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니케이 대행주 수급의 소폭이지만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좀 더 구조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올해 하반기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하반기가 될지 내년에 될지 그것도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엔트로픽, 클라우드라는 LLM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엔트로픽, 그 다음에 챗GPT를 운영하고 있는 그 오픈 AI 대형 IPO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환불금이 결국 다음 대여를 기다리는 대기 자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성장주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 성장주인 성장주 중에서도 그 1등 성장주인 우주 테마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세우는 이 성장주에 지금 수급이 어느 정도 몰린다라는 것은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거의 막빠지고 뭐 끝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끝났다고 볼 수도 있고 막빠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끝났죠. 아직 그 사인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WTI가 지금 80불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WTI 한번 보고 갈까요?
WTI를 한번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80.91불. 좀 전에 79불 내가 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연속적으로 거의 뭐 비슷한 얘기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고요.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만을 짚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왜 지금 쓸데없이 10만 원대 얘기 안 하고 얘기했죠.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D램의 성장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며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시간이 좀 없어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준비를 바로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종목을 설명을 드리는데 당연히 먼저 고지부터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기관 투자가의 정식 리포트가 아닙니다. 작성자 또 구독 회원은 본절에서 언급된 종목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사전 고지 없이 언제든지 전량 매도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귤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귤비디아. 과연 귤비디아가 뭐냐? 귤비디아는 제주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워낙에 실적이 좋아서 제주 반도체의 소위 닉네임을 귤비디아로 지었습니다. 별명이죠. 그래서 귤비디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중간에? 안녕하십니까? 아니면은 제가 지금 채팅을 보고 있는데 채팅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혹시 제가 잘못 들어가 있는지 제 채널로 오시면요. 제 채널로 오셔도 됩니다. 여기 채팅창이 맞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누구라도 하나 좀 쳐주시면 여기 채팅창이 맞구나. 맞네요. 혼자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 들어가서. 오늘은 제주 반도체 귤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귤비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입니다. 별명이 귤비디아예요. 제주 귤에 엔비디아를 붙였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71억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1714% 폭증했고 영업이익률은 37%입니다. 와, 아무리 봐도 너무 세네. 37%.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으면 분명히 이겁니다. 이게 왜 올랐고 이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제주 반도체가. 그러니까 실적을 유지하고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회사는 그 삼성 하이닉스가 만들지 않는 구닥다리 저전력 메모리 설계만 하는 팹리스입니다. 공장은 없어요. 당연히. 그동안 테마가 뜰 때만 반짝하던 종목이었는데 1분기에 아까 제가 숫자 말씀드렸죠. 671억 원. 그러니까 작년에 총 이익이 영업이익이 359억 원이었어요. 근데 1분기에 671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을 통한 이익입니다. 무슨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요. 작년 영업이익 359억, 근데 올해 1분기에만 671억. 1분기 매출은 1,805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37%. 어휴. 분기이익이 작년 하반기 평균의 4배가 뛰었습니다. 시총도 점프해서 금요일이 아니라 저번에는 뭐 5조까지 갔다가 지금 5조는 아니고요. 3조 7천억인가 뭐 하여튼간 4조 아래입니다. 조금 이제 확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은 편이죠. 그러면 실적도 4배가 됐는데 제일 단순한 계산부터 하면 실적점 주가가 4만 원이었는데 4에서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익이 4배 늘었으니까 곱하기 4 하면 16만 원에서 20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진짜 질문은 이 실적이 제주 반도체의 실적이 일회성이냐? 한번 세게 나왔다 그다음에 좀 적게 나오느냐? 아니면 지속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올랐는지 끝까지 한번 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골 때리는 건데요. 골 때리는 건데 제주 반도체는 AI 반도체가 아닙니다. 실망하셨습니까? AI 때문에 부족해진 보통 메모리의 수혜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DDR 다른 얘기예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DDR5가 굉장히 지금 필요하잖아요. AI에서 필요합니다. CPU에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래서 DDR5 만드니까 DDR4가 원래는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없는 거예요, DDR4가. 그러니까 DDR4가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요, DDR5보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이 10만 원이고요. 탕수육이 만 원이에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AI 데이터 센터 붐으로 HBM이 돈이 되니까 삼성, SK, 마이크론이 라인을 전부 다 HBM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돈 안 되는 LPDDR4X, 그 다음에 DDR4를 감산하고 단종시켜 버렸어요. 실제로 삼성은 작년 6월 LPDDR4를 그냥 주문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레가시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1분기 D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뭐 거의 100% 가까이 올랐고요. 제주 반도체는 설계만 하니까 원가는 고정인데 판가만 오릅니다. 그래서 통째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7%가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럼 이게 회사 발표만의 얘기냐?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관세청 수출 통계로도 똑같이 찍혔습니다. 제주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제주도에서 찍히는 반도체 수출은
제주도에서 찍히는 반도체 수출은 네, 사실상 제주 반도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 헛갈리게 얘기한다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 자료에 보면 제주도에서 찍히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예. 기존 고점이 3,400만 달러였는데 4월에는 5,1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4월에는 4월, 5월, 6월 이제 2분기죠.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한 50%, 1분기 대비해서는 플러스 한 72%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청에서 나온 제주도에서 나가는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가 1분기보다 더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제주 반도체가 좋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데이터를 파보니까 보너스가 하나 있네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죠?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2025년부터 제주시 수출에 보면 프로세서 컨트롤러라는 새 코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관세청에. 4월에 갑자기 3천만 달러가 찍혔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방산 IoT용 저전력 메모리입니다. eMMC라는 것이. 새로운 매출이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1분기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와서 주가도 좀 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려면 이게 일회성인가, 원오프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쭉 올라갈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1분기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로섬 구조입니다. HBM 웨이퍼 한 장을 만들려면 범용 D램 한 장이 사라집니다. 대기업이 돈 안 되는 레거시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설의 시차인데요. 의미 있는 공급은 뭐 SK 하이닉스의 M15이잖아요. 2027년 말, 2028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저가 AP가 지금 LPDDR4X에 묶여 있어서 당장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강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4월달, 5월달 데이터가 지금 1분기보다 거의 70% 정도 더 올라가고 있고, 보너스도 있고 해서 이 제주 반도체는 이 실적은 뭐 이건 정해져 있다. 이제는 수급의 문제고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HBM 쪽으로 자꾸만 대기업들은 장비, 그 다음에 공간, 사람, R&D 비용이 전부 다 옮기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DDR4 같은 LPDDR4 같은 것도 이제 안 해버리고 이게 이제 아주 골 때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제주 반도체는 참 운이 좋습니다. 녹아나는 거죠. 지금 2분기 실적은 다시 1분기의 그 놀람을 뛰어넘어서
사상 최고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먼저 종목 명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삼성전기는 이제 세 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죠. MLCC, 캐패시터, 그다음에 플립칩 BGA.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제 채널로 좀 가주시면 좋은데, 잠시만요. 제 채널을 드릴게요. 여기 가서, 좀 그 구독, 좋아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맞나? 이거 맞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최성민 빅샷하고 유튜브에 치시면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최성민 나옵니다. 요거 가서 구독, 좋아요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채널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기가 왜 지금 우리가 삼성전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삼성전기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고, 투자 포인트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키우는 수동 부품.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녹아났어요. 이제 삼성전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무나 간단할지 몰라서 죄송스러운 측면도 있는데요. 왜냐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스마트폰 부품 회사였어요. 지금은 AI 팩토리, AI 데이터 밸류 체인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성장합니까? 성장하지 않죠. 성장하지 않는 부품을 파는 회사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AI 데이터 센터 향, MLCC, 실리콘 캐패시터, 플립칩 BGA는 성장합니까?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크게 성장합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회사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더 큰 이익을 삼성전기가 매년 시현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메모리 슈퍼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했고, 지난 1년 동안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요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부품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큰 그림 4가지만 가지고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 서버용 MLCC 비중이 5%에서 40%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MLCC를 내가 100개를 만들면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에 5%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MLCC가 40%가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핸드폰에 들어갔던 MLCC가 AI 데이터 센터에다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삼성전기 MLCC의 매출이 2.8배가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7배가 됩니다. 실리콘 캐파시터, 요거는 한번 빅테크와의 계약이 났는데요. 요게 이제 지속적으로 요게 터질 것 같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요게 전기를 잘 조절하는 이 부품 소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집에서 겨울에 아주 열을 많이 내는 히터를 갑자기 꽂으면 왜 거북이래. 두꺼비가 다칠 수 있거든요. 예.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수십 년 된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쓰면은 갑자기 이렇게 두꺼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실리콘 캐패시터인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이게 1조 5천억짜리 사실은 수주가 한번 나왔고요. 지속적으로 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립칩 BGA는 뭐 제가 얘기도 안 하고 있네요, 지금. 예, 이게 이제 외국계 CLSA에서는 목표가를 32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예. 네, 거북이 아니고요, 두꺼비. 예. 먼저 MLCC가 뭐냐? 이제 JP 모간도 MLCC에 대한 얘기를 다르게 이제 오늘 했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기를 잠깐 저장했다가 안정적으로 내보내는 부품이 MLCC입니다. 예. 스마트폰 한 대에도 수백 수천 개가 들어가고요. 그동안 폰이랑 PC가 주요 수요처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볼까요? 보면은 맨 오른쪽이 이제 그 녹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색. 요게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버입니다. 서버. 요 녹색이. 예. 이게 초록색이 서버인데 2027년부터 이게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AI 가속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전력을 안정시킬 MLCC가 그만큼 필요해진 겁니다. 자, JP 모건은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에는 MLCC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올해하고 내년에 연간입니다. 7, 80% 성장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말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190에서 240% 성장해요. 매년. 그다음에 또 하이엔드 제품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MLCC, 비싼 MLCC는 옛날에는 8주만 기다리면 됐는데 지금 24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4, 6이 24,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물건이 모자랍니다. 이 슬라이드, 여기 피겨 5라고 쓰인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오늘의 핵심 그림인데 이 노란 선이 AI 서버 비중입니다. 2020년대 초반에는 거의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뭐 안 들어갔어요, 서버에. 근데 확 위로 쏙 굳혀서 40에서 50%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MLCC 시장의 무게 중심이 싸구려 폰용에서 비싼 서버용으로 통째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AI 서버용 고급 MLCC는 무라타, 제가 도쿄에서 근무할 때 기업 탐방을 간 적이 있는데 무라타, 타이어 유덴, 근데 거의 무라타하고 삼성전기가 둘이서 8에서 90%를 가져갑니다.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무라타는 뭐 전 세계 넘버 1 회사고요. 넘버 2 회사가 삼성전기입니다.
뭐 느낌이 오실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최신 엔비디아 서버 이게 VR200 NVL72라는 서버인데요. 여기에 MLCC가 약 60만 개 들어갑니다. 직전 세대보다 30%더 많이 들어갑니다. 세 축이 동시에 뜨는데요. 하나는 MLCC 매출, MLCC 영업이, 그다음 기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플립칩 BGA. 그래서 거기에 새로 실리콘 캐패시터까지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파냐면요. 이제 빅테크한테 들어보세요. 지금 세트로 팔아요. 햄버거만 팔지 않습니다.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애플파이까지 다 팔아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미일로. 세트로. 미일은 이제 외국 표현이고요. 세트로 팝니다. 세트. 미국 가서 Can I have a 햄버거 세트 이렇게 아니라고 안 하고 미일이라고 합니다. 네,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CLS 목표가가 320만 원인데 저는 이 320만 원은 정말로 1차적인 타겟 프라이스인 것 같습니다. 플립칩 BGA 이거 모자라요. 패키징 하는 거 반도체. 마진 굉장히 높습니다. MLCC는 오늘 좀 설명을 드렸어요. 실리콘 캐패시터 마찬가지입니다. 수주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뭐 좋은 데가 아니라 얘네들도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플립칩 BGA를 뭐 지금 뭐 하겠다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예. 지금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렇게 이제 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300만 원 가면은 뭐 이렇게 금방 거기서 또 이제 조정받고 또 뭐 떨어지겠다 이런 종류의 느낌의 지금 섹터가 아니에요. MLCC는 만들지를 못하는데 뭐 플립칩 BGA는 더 만들지 못하고 패키지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캐파가 없고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가고 필리핀 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확장하려고. 네. 오늘 제주 반도체 그다음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스페이스 X가 이제 뭐 돈을 다 환불 받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보는 게 뭐냐면 자, CPI 나왔어요. 잘 나왔죠? 그다음에 스페이스 X 나왔는데 분위기가 좋아요. 성장주에 대한 욕구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MSCI 리뷰가 18일 날 나오고 23일 날 정해지고 25일인가요? 한국 시간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옵니다. 맞죠? 그다음에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MSCI 요번에 18일 날 우리한테 이제 평가서를 이렇게 이제 주는데 거기서 아직도 뭐 한국은 별로야 이러면 이제 조금 실망이 되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평가서도 좋게 나올 것 같고 요번에 23일 날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들어갈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60% 정도 봅니다. 저는 한 80%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은. 네. 그래서 이제 두 종목 말씀드렸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6년 6월 16일 오후 12시 10분입니다. 오늘 방송 잘 봐주시고 관심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내일 17일 11시 30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